안녕하십니까. 이제 복나서 분들, 이번에 또 올해 또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봤는데, 저 혼자로는 이제 부족하다 생각해서 세상에 멋진 수컷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첫 번째 수컷이자, 이 제목으로 보다시피 조금 자극적이에요. 20대 남자가 인생 망하는 과정. 사실 완료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기보다는 현재 완료. 이미 완료된 부분인데, 그러면 먼저 왜 본인이 인생이 망했는지 간단하게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하희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20대 남자 인생 망하는 법에 1회 수컷 게스트로 온 김하희입니다. 못하겠는데? 그러면 본인이 간단하게 이제 메모장에 네. 왜 망했는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 현재 상황. 네, 현재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너스 1억. 자, 마이너스 1억인데, 오늘 한번 여기 이 김하희가 네, 어떻게 이 김하인이 마이너스 1억까지 왔는지.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이 과정이 됐고 어떻게 마이너스 1억을 찍었고, 혹시 만으로 25세, 현재 한국 나이로 27살이 맞으신가요? 그 부분은 이제 제 신상이 조금 우려될 수 그러면 있어가지고 20대인 점은 확실히 저희가 공유할 수 있을까요? 20대? 25에서 네. 28 사이. 28의 사이고, 제 주변에서 여러 스쿼트를 봤지만 마이너스 2천, 3천까지 많이 봤거든요. 마이너스 1억은 압도적인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시청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1억을 뭘로 날려먹었는지, 뭐 토토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살짝 어떤 방향성으로 해내셨는지. 일단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이 마이너스 1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구성까지 좋습니다. 이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 이제 결국은 이제 키보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네. 천천히 쳐주십시오. 투자를 잘 못했다. 근데 이 정도 많이 못한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많이 하셨는지 못했다.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이제 투자의 시작, 투자의 시작. 요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원초적으로 가면 같은데, 좋을 것 같아요. 시작부터 투자의 말씀해 시작. 주시면. 자, 그때는 바야흐로 안 보여. 2020년 5년 9월. 전이네요? 9월. 거의 5년 전에. 이게 언제냐? 이 김하희의 저녁. 이제 김하희가 2020년 9월에 전역을 하고, 그때 뭐가 있냐? 군대 적금. 군대 적금으로 요즘은 또 이제 월급이 많이 올랐지만, 저때도 많이 올랐지만, 이때 군대 적금을 담배도 안 피고 군대에서 착취액이 모았기 때문에 약 470만원. 470. 470만원을 전설의 그리고 시작. 투자 시장에 입문한다. 전설의 시작이네요. 당연히 이제 입문자니까 뭘 했겠어요. 국장의 시작. 노멀하네요. 국장을 시작을 했고. 이때 왜 국장을 시작했냐? 네. 이때 한창 저의 좀 친한 크루 사이에서 크루 사이에서 국장이 대세구나. 인기였다. 인기 종목이 국장이었고. 인기였다. 그래서 이제 국장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처음에 뭐 살지 모르잖아요. 그쵸. 많은 종목 중에 뭐 살지 몰라. 근데 이 크루원 중에 크루원 중에. 한 놈이 네. HMM이라는 뭔가 익숙하네요. 종목으로 네. 큰 수익을, 그때는 큰 수익이 아니었어. 적당한 수익을. 수익을 보고 있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김하희 어떤 판단? 전혀 알아보지 않고 바로 인생 첫 주식을 전재산. 전재산 470만원을 분할 매수 없이, 그때는 분할 매수 이런 거 몰라요. 전액. 가감하게 저색 투자합니다. 이때 네. HMM 평당가 네. 약 6,000원에서 7,000원 사이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수령들 지금 649주. 640 괜찮습니다. 600주 정도. 649주를 정확히 매수합니다. 이때. 649주를 정확히 매수를 했고, 그럼 혹시 수익을 보셨나요? 이렇게 좀 과감한 결단을 하셨는데 이 제가 당시에. 굉장히 사실은 사고팔고를 많이 합니다. 이 HMM을. 사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 HMM이라는 자식이 1년도 안 돼가지고 네. 5만원에 갑니다. 5만원. 5만원, 그 당시 6,000원에서 5만원. 사실 들고 있었으면 10대, 거의 8대, 8대. 149주가 있었으면 그랜저 한 대를 가지고 그렇죠. 있었네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그 이때는, 정도로 먹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빨간불 50만원 보면, 그냥 눈이 돌았어요. 심장이 뛰던 50만원 눈이 해도 돌아. 심장이 쿵쾅쿵쾅. 그래서 결국 이 HMM으로 뭐, 649주 갔었죠. 막 50만원 보고 뺐다가, 다시 막 13,000원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2만원에 팔면서, 약 HMM으로 300만원 정도 가까운 수익만 보게 됩니다. 그럼 사실 470에서 300을 번다? 기적의 사나이거든요. 거의 기적이죠. 그 초심자의 행운이 이때 모든 행운이 여기서 그때 왔었고, 이때 이제 본인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을 텐데 이 다음은 어떤 행선지로 가셨나요? 결국 이제 300만원 하는데 이제 중간에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어떤 곳을 알게 됐냐. 새로운 곳은 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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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 단타인 거죠? 이 부분. 그쵸. 그때까지 국장밖에 모릅니다. 나무 앱으로 국장밖에 모르는데, 이 단타가 이제 주식 좀 해보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9시에 개장을 합니다. 국장이 9시에 개장을 하면, 그때 이제 실시간 탑백. 실시간. 탑백을 조회합니다. 그러면 주식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장은 9시에 개장이 되고 탑백이라고 하는 거래량이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가장 인기가 있는 뭐 그런 종목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어서 가볼게요. 이 탑백을 보면은 뭐 거의 막 상한가 찍고 막 15% 20% 왔다 갔다 해요 막. 그거 이럴 때 어떠해? 못 참죠. 그러면서 이제 막 단타를 사고 팔고 하면서 막 한 달에 매수한 종목이 거의 한 60개가 넘는 뭐 그런 그런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잃었죠. 그래서 잃다가 또 HMM 샀다가 뭐 결국 해서 네. 약 2020년 네. 1월 2021년 얘기. 2021년이죠. 2021년 1월경 네. 그 녀석을 만나기 전 약 시드 700 정도를 소유 운용하게 됩니다. 700이란 돈 나쁘지 않은 수익이네요. 전액 후에 복합. 많이 나쁘지 않았죠. 아주 좋았죠. 산뜻한 출발이었어요. 출발이 좋았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만났다는데 그 녀석의 그 녀석이라는 녀석은 제 투자 인생에 사실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게 김아이의 인생에 뭐라고 하죠? 그 즐거워하지만 사랑하는 그 애증이 있는 애증의 관계 그런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거를 들어가기 전 어떤 일이 있었냐? 네. 그때 LG화학 막 한 주에 100만 원 하던 시절입니다. 이때 LG화학 맞나? 맞지? 에너지 솔루션으로 나눠지기 전인가요? 그쵸. 엔솔로 나눠지기 전이죠. 한창 높을 때 주가가. LG화학이 한 주에 100만 원 막 이런 시절이었는데 네. 아마 제 기억에 그때는 막 80만 원 정도까지 왔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풀매수. 7개 정도? 그때 몰라. 수량은 정확히 기억 안 나죠. 어쨌든 가지고 있는 시드를 모두 풀매수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기억해요. 전 그때 화장실에서 똥을 싸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크루원 같은 인물인가요? 혹시 그 HMM을 소개해준 인물과 같은 인물인가요? 같은 크루에 있는 어떤 다른 크루에 인물. 있는 다른 크루원 2 크루원 2가 크루원 2 및 여러 크루원들 사이에서 아니죠. 크루원들 사이 크루원 2만이에요. 크루원 2 사이에서 새로운 친구네요. 크루원 2. 그 녀석이 자꾸 언급됩니다. 그 녀석을 언급합니다. 크루원 2가 그 녀석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크루원 2는 그 녀석으로 그 당시 뭐 금액은 모르지만 꽤나 용돈벌이한 짭짤한 수익을 얻고 있었어요.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 그 당시 시드는 별로 없었지만 수익률이 좋았다.
여기서 김하이 또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죠. 바로 LG화학 매도, LG화학을 매도하고 화학 매도 후 바로 그 녀석 풀매수. 그 녀석 풀매수는 약 거의 700돈 가량, 700만 원. 700 정도를 그 녀석 풀매수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녀석의 정체를 밝혀드리자면 네. 이름하여 박셀 네. 바이오. 아, 박셀바이오. 그 당시 주가가 얼마? 그 당시 주가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평당 첫 가래. 진입이 네. 29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을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이제 박셀바이오. 현재 가격은 제가 이걸 안 보여주시는데 이거 네이버 한번 들어가 줄 수 있나요? 아, 네. 네이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도 봤기 때문에 기억은 하고 있지만 아, 아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제가 쳐드릴까요? 치실 수 있나요? 박셀바이오. 네, 띄우니까. 아, 됐습니다. 주가라고 한마디. 주가 제가 치겠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만. 여기서 그러면은 3 10년을 봐야 될까요? 3년을 봐야 될까요? 10년을 봐야 될까요? 10년. 3개월 봉이면 3개월치만 이게 많이 지났네. 10년 3년도 안 보이지. 네, 3년도 안 보이네. 10년. 10년에. 이게 근데 연 평균봉이어서 이게 안 나오네. 차트를 더 깊게 볼까요? 이게 한 월봉으로 보여주는데 월봉으로 보면은 보이시죠 여기? 여기 뭐가 있네요? 똥침. 저 피레침 하나 보이실 텐데 여기 맨 꼭대기. 여기 21년 1월 29일. 주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21년 1월 29일입니다, 이 날이. 역사적인 날인데. 그때 제가 저기서 들어갑니다. 600만 원치를 들어가요 저기서. 600만 원치를 얼마에 들어갔는지 적어주시면 20. 그때 그 당시 이제 600만 원치 600 정도를 평당가 29만 원에 풀매수 후 피레침에. 바로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보러 갑니다. 어쨌든 해서 기능시험을 보고 나오니까 그 당일입니다. 계좌에는 저 피레침. 마이너스 네. 한 150 정도가 찍혀있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이제부터 그의 투자 인생이 좀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해지는데, 이 사실 좀 말씀드리면 개의지만 결론은 네, 좀 짧게 요약을 해주시면. 뭐 중간에 추매 과정도 있고 얘를 절대 팔지는 않았어요. 추매했을 뿐. 사랑했군요. 추매해서 약 750 정도를 750만 원을. 박셀바이오 평당가 네. 약 한 26만 원대를 만듭니다. 많이 낮췄네요. 많이 낮췄죠. 네. 100주 정도, 한 1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평당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이 정도를 하다가 저는 이제 뭐 거의 결국 계좌에는 막 마이너스 480 막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이제 파란불이 마이너스 480. 제가 21년 네. 이제 학교를 복학하고 네.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21년 학교를 복학하고 네. 이제 뭐 그때 막 뭐 용돈도 잘 안 받았어요. 이제 전역하고 나서 하니까. 그쵸. 또 이제 또 나이도 먹고. 자립심이 있고 또 굉장히 자립심이 크네요. 전역도 안 받다가 이제 네. 돈이 궁해진다. 이제 현실에서 돈이 궁해지신 거죠? 돈이 계좌? 궁해진다. 그래서 그때가 약 21년 여름쯤이었어요. 7월 여름. 정확한 시기는 기억 안 나는데 막 7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6개월을 함께 했네요. 많이 함께 했죠. 사랑을 했고 6개월 동안. 20년 7월쯤에 이제 결단. 궁극의 결단을 내립니다. 네. 왜냐면 이때 거의 네. 29만 원에 있던 한 주에 29만 원짜리가 네. 그 당시 27년 7월쯤에 7만 원, 6만 원을 가게 됩니다. 4분의 1 토막. 7만 원, 6만 원 가게 되면서 결국 매도합니다. 풀매도. 불매도. 근데 여기서 지리는 점. 이 나이도. 이때 결국은 약 마이너스 480을 이제 결단을 내렸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도 기가 막히게. 20분 뒤 상한가를 칩니다. 그러면 한 10만 원까지 오르는. 상한가. 이때부터 살짝 이때 좀 눈이 들긴 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주식을 1년 정도 좀 덜 된 상황에서 결국 이런저런 해서 마이너스로 굉장히 큰 손실을 봤는데. 그나마 네. HMM으로
HMM으로. 추심자 행운을 좀 벌어놨기 때문에 네. 토탈 토탈. 약 21년 여름에는 토탈 뭐 마이너스 뭐 그전에 단타도 많이 하고 그래 많이 잃어가지고 네. 뭐 한 200 정도 수준? 귀엽네요. 이 정도는 아직. 아주 귀엽죠. 아주 귀여웠다. 이 다음 행보가 또 궁금한데 이렇게 그 녀석을 떠나 보내고 기사를 떠나 보내고 이제 뭐 저도 이제 돈 없는 네 대학생.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주식을 사실 투자에 뭐 이쪽에 이제 뭐 안 하게 됩니다. 좀 외면하고 하지만 네 돈이 있을 때마다 돈이 가끔씩 있습니다. 단타 단타 뭐 100만 원으로 1퍼 뛰기 이런 거 뭐 가끔씩 하게 돼요. 가끔씩 즐기시다가 근데 역시 네. 마이너스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또 한 결국은 뭐 한 대학생활 4년 동안 해서 또한 마이너스 100 정도를 더 추가했을 거예요. 1, 200 정도를 가볍게 가볍게 정도 해서 아마 아. 마이너스 한 400이라고 할까요? 정확히 기억 안 총칼. 나는데 제가 이따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따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 다 해드리고 인증까지 해주시고 인증 다 해드리고 계좌를 하나만 썼기 때문에 굉장히 멋지시고 그러면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실 때까지 마이너스 400 정도 소소하게 400 정도지만 여기서 또 이거 마우스 좀 비틀어 해주시겠어요? 네 아래로 내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서 이제 네 마이너스 400 정도지만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마이너스 300까지. 요거는 그냥 생활비 명목 그쵸, 투자가 생활비 아니에요. 뭐 그쵸. 그러면 이제 사회로 나갔을 때 내가 이제 대학생을 졸업하고 네 사회로 운이 좋게 또 바로 취업이 됐어요. 또 네. 운이 과연 좋았을까요 그게? 네 일단은 그거 들어보시면 알 것 같고 네. 결국은 뭐 열심히 열심히 해서. 학업에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학업과 취업 그리고 이런 준비를 얘기를 해서 들으면 학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네. 학업에 충실했다. 굉장히 충실했다. 그럼 요 부분을 짚고 갈게요. 이제 본론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이 들었을 때 마이너스 1억이고 군대 갔다 와서 돈을 날리는 거 보면 굉장히 학업에도 소홀하고 일탈을 즐기고 항상 그런 캐릭터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명문대 출신이라고 들었잖아요. 혹시 본인이 명문대 대학은 바뀔 수 없지만 네 꽤나 괜찮은 학교에 입학. 꽤나 괜찮은 대학교 다녔고 명문대를 나왔고 또 뭐 중학교 시절 그쵸. 전교 1등은 이제 깔고 가는 항상 거고요. 한 자리 반에서 1등은 기본 뭐 중학교 전교 1등. 전교 1등 거의 뭐 네. 1, 2등은 기본으로 깔고 있고요. 네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굉장히 높은 반에서는 1등은 줄곧 해왔죠. 네 줄곧 약 전교 뭐 한 7, 8등 안에 드는 그래도 한 자리수 뭐 그 정도 성적을 갖고 있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한 자리수를 기록하며 명문대에 결국 뭐 진학 대충 네. 어느 정도 대학 갔을지 느낌이 느낌 오죠. 오시죠? 그러면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또 공부뿐만 아니라 이 일례로 제가 들었던 이제 통신을 이해하면은 중학교 시절 독서실을 끊고 친구들이 다 같이 롤을 하러 갈 때도 혼자 나와 공부를 하던 그런 의지와 그런 이런 유혹에 견딜 줄 아는 사나이라는 점. 굉장한 그게 사실인가요? 그 견디는 남자 그런 유혹에도 사실 그런 줄 알았어요. 자 유혹에 견디는 남자인 줄 알았다 그때까지. 저는 멘탈이 강하고 멘탈이 강하고 휩쓸리지 않으며 자기 줏대가 확실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죠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이 X도 좀 있긴 하지만 굉장히 효자의 루트 아닌가요? 이제 공부를 굉장한 효자. 지방 출신에도 이렇게 혼자 공부하고 그렇게 사교육도 안 받으면서 명문대에 진학하고 군대 전역 후에도 마이너스 그렇죠. 통장은 있지만 부모님에게 용돈 하나 받지 않고 항상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바로 졸업과 그래서? 함께 그쵸. 취업을 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그래서 한번 이제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이는 그냥 까겠습니다. 나이는 26살에 칼취업을 해버립니다. 졸업 전에 취업을 하신 거죠? 그쵸? 그러면? 졸업 전에 이제 뭐 운이 좋아서 취업을 했고 네. 또 대기업 취업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 연봉 네, 연봉 괜찮아요. 괜찮고 대기업 쪽이시죠? 그러면? 네, 뭐 되게 요거까지는 좀 특정될 수 있으니까. 분야는 좀 IT 업계, IT 업계 요 정도. IT 업계의 대기업 대기업. 취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뭐 사실 그때 저한테 있는 거 그냥 마이너스 300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뿐이에요. 한 달 월급이면 갚는. 충분히 갚고도 남는다. 뭐 그런 마인드로 사실 대출을 받았었고요. 네. 역시 뭐 좀 결국 잘 갚아요. 결국 뭐 돈을 받기 때문에 다 갚아냈죠. 그런데 그럼. 이게도 근데 이제 돈이 계속 따박따박 바뀌다 보니까 이 돈이 남으면 어쩔 저축 돈이 남는다. 네.
저축을 저축.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사고죠. 저축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인데, 진짜 사고가. 저는 이제 뭐, 아직 뭐 취업도 일찍 했고, 아, 그쵸. 이 어린 나이에 취업을 했고. 뭐, 사실, 뭐 100만, 200만 저축해봤자, 그 당시에는 뭐 눈에 뭐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이제 돈이 생기니까 이제 다시 또 투자 쪽으로 눈에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자연스럽게 국장 단타부터 네. 입문하기 다시 또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월급으로 마이너스 그죠, 받고 그죠. 월급으로 시작하는 다시. 여기도 이제 한 약 6월, 7월까지, 약 7월까지, 26살 7월을 얘기하시는 거죠? 26살 7월까지, 또 뭐 가볍게 마이너스 뭐 한 2, 300을 기록하면서 네. 소소하게 시작을. 또. 소소하게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이렇게 해도 뭐 월급을 꾸준히 받고 있으니까 계좌는 양전이다. 계좌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었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이 27살 그죠? 4월이잖아요. 그쵸. 지금 27, 4월이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플러스였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쵸. 마이너스 1억이지만 현재는. 그러면 또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근데 이제 이제 그때도 이제 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코인이죠, 코인. 이제 영역을 더 넓혔다. 이렇게 보면 이 되겠네요. 주식에서는 볼 수 없는 변동성과 이 도파민이 나오는데 코인만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코인도 사실 그냥 코인을 할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사실은. 코인 할 생각 자체를 못하고 맨날 직장 단타만 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네. 저에게 박세일바이오를 소개해준 크루원 크루원 2. 크루원 2가 네. 그럴 바에 코인해라. 정확히는 선물 매매라고 하죠. 코선해라. 코인 선물을 해라. 코인 선물해라. 자살을 해라 비슷하게 들리는데 그 코인은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뭐 비트코인 여러 개가 있는데 코인 선물의 개념을 짧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이제 코인 선물 같은 경우 이 선자가 먼저 선자예요. 먼저 선자. 예를 들어 자기가 100만 원이 있으면 뭐 레버리지라고 하죠. 레버리지를 10배니 20배니 30배니 해서 100만 원 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어치의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이제 그런 일련의 활동을 이제 코인 선물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레버리지를 10배 썼어. 네. 근데 코인이 1% 올랐어. 네. 그럼 저는 결국 10% 수익을 얻는 아. 그런 구조. 다시 하지만 떨어질 근데도 때도 마찬가지다. 그 하이 리스크, 하이 하이 리턴. 리턴. 그쵸? 굉장히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네요. 그쵸? 굉장히 마음에 쏙 드는 친구를 만났는데 아주 너무 신세계였다. 신세계다. 근데 이때 사실 크루원 2는 네. 이미 코인 선물을 저에게 알려준 이 크루원 2는 네. 크루원 2는 이미 코인 입문한 지가 뭐 한 1년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1년이 이미 넘었었고 네. 마이너스 3천만 원을 네. 기록 중이었죠. 현재 한 아반떼 풀옵션을 이미 날렸네요. 크루원 2는. 대학생 때 이런 성과를 기록했던 친구고, 그런 친구에게 그럴 바에 코인해라. 좋은 조언을 나눠 가졌고 그럴 바에 코인해라가 됐고, 그바코를 한 하지만 이후에 네. 이제 그 친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코인 선물을 추천한 이유는 그냥 살짝 회사 생활에 살짝 회의감이 있었어요. 이거 뭐 월급 뭐 많이 받는다 해도 많이 모아야 한 달에 2, 300 모으는 건데 네. 이걸로 언제 서울에 집 사고 이 청주 시골 바닥에서 또 제가 또 레전드 흡수죠. 레전드까지는 아니지만 그 네. 흡수전 아니에요. 화목한 가정이 들었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은 아니다. 절대 받을 것이 없으며 뭐 부양했으면 부양했어야 될 저도 각이 보이잖아요. 그런 각이 보였기 때문에 좀 하이 리스크를 할 빠른 수밖에 없다. 나이에 성공을 해서 우리 부모님도 좀 쉬게 해주고 그런 열망, 파이어족 같은 야망. 뭔가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제 충족되면서 사실 이 코인 선물이라는 것도 뭐 보시면은 뭐 실력만 있으면 몇백억 이렇게 투자는 많거든요. 이런 목표로 이제 달려가자라는 크루원 2에
추천이었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코인 선물하면은 네. 뭐 그 친구 그 크루헌트는 공부도 열심히 했었어요. 아, 그 코인 선물에 대한 그쵸. 공부까지 스터디. 트레이딩에 대한 이런 투자 어떤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네. 저한테도 당연히 공부를 추천했죠. 그리고 저도 공부를 또 공부하는 것에 저는 또 이제 흥미가 있고 잘하는. 그쵸? 분이시죠. 그렇게 막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아, 공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성공하고 정복이 된다. 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말이죠. 아, 그래서 이걸 정복해서 성공하자. 빠른 나이에 성공하자 아, 라는 전략을 세우고. 그런 전략을 세우고 이제 코인 선물에 입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이제 그 친구는 크루헌트는 이제 크루헌트는 마이너스 3천만 원을 먼저 기록한 사람으로서 네. 눈에 보이는 거죠. 이 친구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꼴대로 꼴 것이다. 그래서 아, 10만 원만 넣고 연습. 공부하면서 연습해라. 아, 실력만 쌓으면 이건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0억 되는 건 실력만 있으면 됐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들었죠. 이제 코인 선물에 그래도 좀 무서움도 알고 있고 10만 원을 넣으면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네. 공부 목적으로 이제 이걸 공부 매매. 목적으로 매매하고 뭐 복귀하고 네. 기록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친구가 10만 원을 제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줍니다. 아, 돈을 찔러주는군요. 찔러주죠. 그 10만 원을 뭐 당연히 네. 청산 당했죠. 청산. 아, 청산 나가면서 시작이. 근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공부하는 그때 살짝 약 한 1에서 2주 정도 네. 그 스터디를. 스터디하는 거에 재미가 있었어요. 아, 그냥 뭐 돈을 떠나도 재미까지 그쵸. 있었다. 그리고 이게 뭔가 맞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뭔가 딱딱 맞는 게 막 그런 사례들이 보이고 아, 공부한 게 현실화되는 게. 물론 제가 생각해서 현실화된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보이면서 아, 이거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아, 계속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지금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꼬라도 괜찮다. 크게 나중에 벌 수 있다. 크게 지장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저는 이제 몰랐죠, 저를. 아, 저에게 내 자신을 모른다. 내장되어 있는 네. 그분의 DNA. 그분은 이따가 말씀을 좀 그분은- 나눠가지고. 아니 그분의 DNA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네. 돼. 몰랐죠 그때까지는. 곡선이 깔리고요, 여기서. 사실은 과거로 돌아보면 다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긴 한데 역사 공부의 중요성. 그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 현재 흐름을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이 다음. 이렇게 되면서 또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네. 약 8월 작년 8월, 26살 8월. 정도에 네. 뭐 마이너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냥 코인 이전까지의 마이너스는 모두 코인으로 기록. 취급 안 할게요. 네. 이 지금. 7월 이후에부터 마이너스입니다. 이제부터 네네네. 약 뭐 마이너스 한 500에서 600 정도를 기록하면서 이때 조금 현타가 옵니다. 이제 아, 네. 네, 잠시만 멈춰보겠습니다. 커트? 자, 너무 20분경 떠들어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다시 바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면은 이제 26살 교역하자면 26살 7월경에 코인 선물에 입문하게 되고 약 한 달 만에 월급보다 더 많이 잃으신 거죠? 한 달 만에 약 마이너스 500만 원 네. 마이너스 500만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네. 뭐 좀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0만 원을 하게 되면서 근데 이 마이너스 500이 네. 물려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500이 정말로 없어진 실현. 거예요. 진짜로 삭제된 거죠? 그냥 통장에서. 만원짜리 500개를 라이트로 태운 거죠. 아, 네. 그렇게 되면서 이때 좀 현타를 조금 가지게 됩니다. 네. 나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분석대로 하지 않으며 분석조차 하지 않으며 그냥 숏인지 롱인지 그 꼴리는 대로 고배율 하면서 일확천금 원웨이 호루꾸를 돌리며 그냥 도박을 즐기셨군요. 결국 이 그냥 당시. 코인 선물 사실 안 했습니다. 도박을 하게 됐죠. 도박. 그렇게 하면서 약 많이 참았어요. 4개월간
그냥 끊습니다. 아, 4개월간 끊는다. 그러면서 착실히 그냥 돈 모으고 쓸 거 쓰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렇게 되는데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죠?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약 11월경 네, 뭐 어떤 근데 큰 사건이 있진 않았을 거예요. 갑자기 끓어오르는 그 피를 네, 뭐 주체할 수 없어서 네. 다시 입문하게 됩니다. 11월경 다시 한 3, 4개월 끊었다가 입문하게 되는데 이때 조금 이제 이제 또 전에 해봤으니까 네, 빨라요.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금액도 커지고 그래서 약 제가 크리스마스에 또 청소년 다녔던 마지막 청소년 기억하니까 또 12월경까지 네. 마이너스 한두 달 동안 이제 그 앞에 거 마이너스 500을 제외하고 약 마이너스 한 8, 900 정도? 네.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한두 달 사이에 이제 8, 900을 날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현재 거의 마이너스 2천 정도 되겠네요. 그쵸. 이제 마이너스 2천 정도 되고. 이때는 마이너스 2천까지 이때 아니에요. 이때 뭐 인생 투자 인생을 다 더하면 이때 그렇게 이때도 그냥 네. 또 마이너스 500 정도 하게 됩니다. 이때 500 마이너스 500 정도. 그러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투자 인생이 다 합친 마이너스 2천 좀 언더 이렇게 보면 될까요? 2천 언더. 잠깐만 마이너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 뭐 이 정도 사였던 것 같아요. 네. 하도 청산당해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네. 이 정도 되면서 이제 요때까지 네. 총 이 기마이의 인생 총 투자 손익은 네. 마이너스 2천 언더 마이너스 2천 언더 마이너스 2천 언더. 1500에서 2천 정도의 마이너스를 기록. 2천 사이에 마이너스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궁금한 게 그럼 26살 동안 또 대기업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죠. 사실 요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다. 그리고 네. 어떻게 자기 위안했냐? 네. 1년 늦게 취업했다 하지 뭐. 26 칼 취업을 했을까 나는? 재수했다 치지 뭐. 좋은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때 긍정. 사실 취업을 하고 7, 8월 달쯤에 네. 설마 내가 1년 뒤에 계좌가 0원이겠어?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네. 그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아, 약 27살 네. 1월경에 올해죠, 올해. 네. 계좌에 돈이 없어요. 1년을 일을 했는데 1년을 일을 했는데 계좌가 100만원 언더 수준이다. 참혹하네요, 이 부분은. 100만원 언더 수준이다. 이렇게 돼서 네. 이제 새삼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거 다 끊고 새삼을 살기로 결정하죠.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뭐 S&P 500이라든지 네. 뭐 이런 배당주들 아니면 또 우상향하는 주들 좀 안정적인. 안정적인 주 이런 것들에 이런 거나 하자 해서 뭐 IS 계좌 서민용으로도 바꾸고 열심히 나름대로 합니다. 또 변화를 좀 주었다. 그렇게 됐는데 네. 그렇게 27살 되고 이때 또 언더예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1년 다녔기 때문에 27살 1월에서 2월경에 네. 뭐가 들어오죠? 성과급. 성과급이 또 이제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그 당연히 저도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성과급도 날리면 레전드겠다. 이런 말들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성과급 날리면 레전드겠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네. 성과급이 또 들어오자마자 또 어느 정도 X인지 살짝 설명해 주시죠. 뭐 거의 10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1000 같습니다. 정도 성과급이. 들어오면 뭐 300만 이제 옛날에는 그 코인 선물을 100만원 가지고 했어요. 100만원을 이제 여러 번 청산당해서 1000만원이 된 건데 이때부터 살짝 뭔가 금액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300만원 입금하는 금액의 수준이 조금 올라갔어요. 300만원 이런 것도 이제 가볍게 청산. 가볍게 이때부터는 좀. 이때부터는 이제 뭐 100만원 100만원이 이제 달러로 환율을 바꾸고 하면은 약 네. 그냥 뭐 편하게 700불 정도 되거든요. 네. 뭔가 이쯤 되니까 700불이 귀여운.
7만원처럼 보이는 수준에 좀 가요. 음, 이렇게 꼬르면서도, 근데 뭐, 또 한 달 일하고, 1년 일하면 또 금방 버니까, 이런 또 쓰레기 같은 생각에 또 빠집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네, 또 뭐 이제, 시간이 지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2월, 3월경에, 네, 주위에서, 이제 뭐 크루원들도 그렇고, 그루원들도 이제 크루원들이나 뭐, 이제 그때 한창 미장이 막 겁나 오르고 이랬어서 주식이 그냥 가장 큰 화제거리였어요. 막 관세로 테슬라 왔다 갔다 하고. 사면은 네. 테슬라 막 480불 찍고 막 160불에 샀던 친구가 480불 뭐 갔다 오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미장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다가 크루원 네, 3가 네. 크루원 2 또 크루원 크루원 2예요. 네, 좋은 크루원이네요. 크루원 2가 어떤 말을 좀 이렇게 옛날부터 뭐 한두 달 전부터 뭐 이때 기준 한두 달 전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 비트코인 60K 오면 팬티까지 다 팔고 출매수한다, 이런 얘기를 허구한 날 하게 돼요. 맨날 합니다. 저 또한 이걸 이제 그래서 항상 들었고 또 나름 동의하고. 왜냐? 조금은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코인 유튜브 다 챙겨보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저도 이제 이때 또 어떤 생각을 하냐, 이때까지만 하면 이제 결국은 한 마이너스 2000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상에서 2000에서 2500 사이에요. 이때 마이너스 2000에서 2500 사이를 기록하게 되는데, 네, 그 당시 지금 생각하면 푸근한 금액이지만 그 당시도 조금 많이 현타가 와요. 1년 동안 일하면서 번 게 없고 1년 일하면 거의 이 정도에서 좀 넘는 수준 모았을 거 아니에요. 저축을 했다면 사실 3천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1년 무상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살짝 좀 짜증이 났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비트코인 60K 오면 팬티까지 다 풀고 들어간다. 여기서 무슨 생각? 그럼 대출 받아서 풀매수 갈겨서 50%라도 띄우면 가복부네? 그러면 이런 뜻이죠. 이제 시드가 커지면 수익이 적어도 그쵸? 실제로 번 수익이 많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저는 이 대출도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저금리는 아니지만 네, 은행에 넣어서 많이 받아야 3-4% 받는 이런 시대에서 네,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먼저 돈을 받아서 이 우상향하는 이 시장에 투자를 하면 먼저 진입을 해서. 2등 아니냐. 대출도 능력이다. 사실 대기업에 다니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이 대출도. 대출도 이제 대기업 지금 다니는 회사에 1년 정도 재직 기간이 지나면 은행에서 네, 직장인 대출이 괜찮게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게 됐고, 근데 이때는 대출을 이제 받겠다까지는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근데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막연하게 그냥 대출 받겠다라만 생각했고, 설마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아무리 도파민에 중독돼도. 절여있고 네, 도박 DNA가 강한 남자지만 이거를 가지고 코인에 하겠어? 내가? 라는 이 돈은. 또 자신을 믿게 돼요. 내가 코인 하겠어 설마? 뭐 64K 오면 64K 오면은 비트코인 다 팔고 들어간다고 했지만, 설마 내가 정확히는 코인 선물을 하겠어 내가? 이제까지 2천만원 잃어놓고 대출받아서 또 할까? 그래서 저는 절대 내가 코인 선물을 할 리가 없고 미장이나 현물 위주로, 현물이라 하면 이제 그냥 업비트에서 사시는 거 말씀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 하겠지, 내가 설마 코인 선물 하겠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고 정말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또 나스닥 거품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버블론 이런 거 많이 나와서 이거 한번 박으면 대출 받아서 한번 크게 먹어야겠다. 사나이답게 크게 먹어서 복구하자. 따서 갚자. 갑자. 갑이 피읍인가요? 뭐죠? 피읍.
비읍 따서 먹자. 피입니다.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아, 명문대 출신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사나이답게 이제 잘하십니다. 크게 먹어서 따서 먹자는 마인드로 네. 이제 항상 대출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막 알아보고 있어요. 막 알아봤었어요. 아, 여기 은행에서 하면은 얼마 빌렸을 때 금리 몇 프로로 몇 년간 하면은 한 달에 얼마씩 갚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사이즈를 재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 3월달 정도부터 나스닥과 나스닥이 비실비실거리기 시작하고, 코인도 뭐 1월경부터 쭉 하락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네. 아, 좋다. 아직 내가 대출을 받기 전까지 계속 받아주고 있구나. 굉장히 좋았었죠. 그래서 결국 3월 17일에 대출을 받게 됩니다. 아, 근데 이 대출도 조금 레전드인 게, 은행 어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정말 대출을 받으시겠습니까? 뭐 아니면 뭐 어떤 서류 검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냥 내 직장과 내 연봉 수준을 보더니 오케이. 그냥 저는 그때 그냥 무심코 뭐 대출을 뭐 1억 받으면은 60개월로 갚았을 때 한 달에 얼마 내고 이런 것들을 은행 어플에서 계산하고 있다가 9천만 원을 대출 받고 금리 몇 퍼센트에 60개월 5년간 한 달에 동일한 금액 갚으면 170만 원을 갚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책정하고 있었죠. 아, 그래서 일단 뭐 대출을 받을 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뭐 어플을 계속 다음 확인 수행합니다. 근데 갑자기 대출이 뭐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면서 혹시 설마 하고 계좌를 들어가 보니 9천만 원이 있네요. 얼떨결에 9천만 원 대출받게 됩니다. 아, 근데 그래도 뭐 계산을 했었으니까 한 달에 170만 원씩 갚으면은 5년 동안 갚으면 된단 말이죠, 170씩. 그 5년 동안 갚으면은 이거 9천만 원 가지고 결국 9천만 원 대출 받았을 때 60개월간 1억 200만 원을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5년간 9천만 원으로 1200만 원만 벌면은 이득이다. 개꿀 이득 아니냐. 그리고 지금 나스닥, 비트코인 다 받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거저먹기 아닌가. 정말 실제로 사실 이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여기까지는 잘한 선택이다. 아, 이론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완벽했어. 여기까지는 굉장히 냉철했고 사나이다웠고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출을 덜컥 받게 되고, 그때부터 사실 저한테 있었던 병을 제가 또 인지를 못했었는데, 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 결국 자기가 지금 어떤 종목에 들어갔다는 걸 뭐 이제 포지션이라고 말하는데, 네. 무포지션, 그러니까 포지션이 없는 상태, 아무런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태를 굉장히 못 견딥니다. 아, 관망을 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군요. 관망을 못한다. 아, 이제 현장에 가야 된다. 플레이어를 해야 된다. 그쵸. 발로 뛰어야 돼요. 현장에 싸워야 돼요. 저는 제가 이런 무포지션에 못 견디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또 이때도 발동될 줄 몰랐어요. 아, 근데 꽤나 기다립니다. 꽤나 기다리고. 이 또 9천, 나름 또 생애 처음 만져보는 기대가 크니까. 9천만 원이라는 거를 덜컥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꽤나 관망을 하다가 제가 예비군을 가게 됐습니다. 아, 예비군을. 예비군 작계훈련 네. 동사무소 가게 되는데, 영상 틀어주고 얼마나 심심해요. 핸드폰을 하게 되는. 얼마나 심심해요. 핸드폰만 합니다. 근데 그때 눈에 들어온 한 녀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솔라나라는 있죠. 코인이 있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건데 좀 더 시총이 작고, 하지만 비트코인 다음으로는 시총이 꽤나 큰, 시가총액이 코인 업계에서 뭐 5등 4등 하는 꽤 큰 코인. 꽤 큰 코인이었어요. 네. 갑자기 요게 확 꽂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약 처음에는 저도 이제 9천만 원이니까 분할 매수라는 걸 이제 시작합니다. 뭐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네.
정도? 그냥 차트 보니까 바닥을 기고 있어. 음. 이거 올라갈 거 아니야. 개 나이스다. 3천만원 정도? 한 약 20만원 선에서, 한 20만원 선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네. 21만원, 뭐 20만원 선에 매수를 하게 돼요. 근데 뭐, 매수를 하자마자 갑자기 막 그날 밤에 솔라나가 막 7% 오르고 막 이래요. 바로 플러스 계좌에 막 2, 300이 찍히니까, 씨, 좋다. 이 큰 돈으로 하니까 수익도 확실히 커지구나. 맛있다. 그래서 하루에 분할 매수를 하기로 했지만 못 참고 하루에 1000만원씩 계속 삽니다. 아, 이 솔라나라는 코인을 하루에 1000만원씩 계속 사게 돼요. 그 대출받는 9천만원으로. 저는 원래 이 대출받은 9천만원으로 뭐 배당주니 S&P 500이니 뭐 아니 S&P 500 아니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 했는데 다 깨지고. 갑자기 솔라나에 뭐 정신 차려보니까 솔라나에 6천만원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마이너스 한 2, 300 하고 있네? 한 4, 500 하고 있네? 그래서 하지만 이때 어떤 좀 확신이 있었냐면 그 크루원2도 그렇고 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뭐 여러 코인 여러- 전문가들의 말과 이거를 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믿음. 이런 걸 봤을 때 얘는 진짜 무조건 2배 이상은 간다. 2배 이상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이너스 4, 500이 뭐 전혀 타격이 없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해서 추매를 하게 된다. 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를 말씀 안 드렸다. 이 대출 9천만원을 받게 되고 네. 9천만원 중에 1000만원은 괜찮지 않을까? 아, 저는 이미 또 이제 그 9천만원 중에 1000만원 정도는 잃어도 뭐 충분히 8천만원으로 복구할 수 1이니까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 중간에 그래서 이 빼먹은 중간에 뭐 어떤 좀 제 집안 사정과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뭐 결국 2천만원을 또 코인 선물 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2천만원을 약 3일 안에 청산. 3천만원 3일 안에 청산 당하게 되면서 네. 이제 투자 인생 마이너스 3천 아니 3천이고 투자 인생 마이너스 3천 3월에 기록 이렇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솔라나를 막 매수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지금 솔라나를 현재 6천 소유하고 있고. 6천 소유했다가 계속 수매합니다. 네. 결국 솔라나 평균 단가 네. 197,500원에 네. 19.7. 97,500원에 됐습니다. 406개를 보유하게 됩니다. 네. 이때 무슨 생각이었냐? 그러면 이거 솔라나 400개라고 하죠. 50만원 가면 2억이네? 야, 개꿀이다. 나 이제 인생 쳤다. 폈다. 젊은 나이에 성공 싹 가능이다. 요런 굉장히 미래가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굉장히 행복해져요. 막 네. 너무 좋아. 솔라나 406개 갖고 있는 것만 봐도 막 기분이 좋아. 근데 요 녀석이 제가 샀을 때부터 갑자기 차츰 빠지더니 정신 차려보니까 막 마이너스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살짝 의구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믿음에. 잠깐만, 이거 이러다가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때도 반토막 나면 오히려 좋아, 월급으로 다 추미할 거야, 이런 마인드를 또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고 일어났습니다. 네. 자고 일어나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또 회사에서는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미국의 대통령 이제 트럼프 형이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관세 이런 정책을 피게 되면서 네. 형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제 그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뭐 전국 여러 나라에 관세를 몇십 % 때리고 중국에는 뭐 100% 넘게 때리고 이런 걸 발표하게 돼요. 네.
그때가 이제 제가 회사에서 업무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크루원 2 네, 크루온 크루원 2와 이제 또 계속 막 호들갑을 떱니다. 갑자기 헐 카톡방에 올려서 이제 확인해 보니 모든 코인이 정말 가파르게 빠르게 하락하고 있었어요. 아, 굉장히 빠르게 뭐 1초에 계속 뭐 1분마다 100만원씩 없어져요. 아,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솔라나가 마이너스 1700만원 이상이었거든요. 네, 제 마지막 기억은 솔라나 마이너스 1700만원이고 네. 이때 갑자기 드는 생각, 이거 보통 하락세가 아니다. 아, 이거 이거 보통 찐이다. 하락세가 아니다. 이거 지금 탈출하고 밑에서 잡자. 네, 이 지금 탈출하고 밑에서 잡자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하락도 회피하고 상승은 다 먹고. 상승은 다 먹고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단숨에 마이너스 700만원 찍혀있는 솔라나를 손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때 그러면 이제 시드 투자 인생에 마이너스 4,700만원을 기록하게 되겠죠. 네. 아직 한 발 정도 남아 있네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한 번 더 기발한 생각. 어? 근데 이걸 코인 선물하게 된다면? 이거 레버리지 10배 쓰면 나 5억치? 5억치 들어가는 건데? 하면서 바로 코인 선물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남은 돈 얼마를 입금하게 되시나요, 여기서? 그때 35,200만원 입금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때 팔았을 때가 이제 6,300만원, 6,200만원 있을 텐데 제가 1,000만원은 그날 매수했기 때문에 네. 이제 업비트에서 원화가 입금된 지 하루 이상 지나야 해외 거래소로 보내지기 때문에 이때 업비트에 6,300만원이 있었으나 5,300만원을 먼저 해외 거래소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코인 선물하기 위해 보냈다고 이제 초보자들 이해하면 되겠죠? 그걸 그리고 크루원2에게 말을 하죠. 크루원2는 네. 제가 이제까지 마이너스 뭐 2, 3천만 하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네. 갑자기 격하게 말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와서. 굉장히 말려요 이때. 이제 와서. 그럴 수 있죠. 굉장히 말리지만 이미 나는 눈이 돌았고. 눈이 돌았고 돈 벌 생각에 행복했다. 네. 그래서 바로 바이낸스 계좌에 35,000달러 입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란듯이 이거를 캡처해서 크루원2에게 보내주죠. 야, 나 보냈다. 그때 끔찍하네요. 이제 크루원2는 또 거기서 바로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빼라. 너 이거 빼라. 하게 되지만 이때 그건 이제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네. 바로 지금 하락장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네. 바로 숏 갈깁니다. 그러니까 숏이라는 것은 코인이 떨어졌을 하락에 때. 베팅한다. 그쵸. 하락이 되면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약 입금한 지 10분 만에 10분도 안 돼서 네. 38,000달러 갱신. 그러니까 거의 뭐 10분도 안 돼서 3,000달러니까 한 400만원 정도. 네. 400만원 정도를 10분도 안 돼서 또 벌게 돼요. 역시 내 판단 미쳤다. 미쳤다. 하락도 피하고 숏으로 먹고. 와. 야, 미쳤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날 회사에서 주구장창 숏을 칩니다. 주구장창 숏을 친다. 네. 근데, 애들이 스멀스멀 오르더라고요. 스멀. 스멀스멀 오르고, 주구장창 숏을 치고, 퇴근하고도 숏 치고, 주구장창 숏을 칩니다, 이제. 근데 정신 차려보니, 퇴근하고, 이제 밤 뭐 한, 11시, 12시가 됐는데, 솔라나가 다시 가격이 돌아왔네? 모든 코인들은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네. 저점을 찍고 굉장한 반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구장창 숏만 쳤죠.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날 네. 아침에 일어나니 제 바이낸스 계좌가
이제 38,000달러가 잤었는데 2만 달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2만 달러를 환산하면은 얼마가 사라진 거죠? 하룻밤 사이에 자고 일어나니? 하루 만에 솔라나 1,700만원 손절 플러스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보시는 분. 플러스 48,000불은 번 거니까 35,000이라 따지면 15,000달러 삭제. 그러면 15,000달러 같은 경우는 약 2천. 2,000에서 조금 넘거든요. 2,000 이상, 2,100. 그래서 결국 뭐 하면은 결국 하루에 4,000. 4,000 순삭 싹싹 김치. 그랜저를 한 대 뽑았고, 하루에 4천만 원이 물린 것도 아니고 사라집니다. 네. 사라져요 이때. 근데 여기서 네. 이미 눈은 절대로 돌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죠? 그럼 계좌에? 이때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결국 저에겐 2만 달러와 업비트에 한 900만 원, 950만 원 정도 그리고 계산해보면 4천만 원 되나요? 네, 그쵸. 그쵸. 9천만 원 대출받아서 1천만 원을 청산당하고 4,000 4천 날렸으니까 순삭당해서 5,000을 빼니까 4,000이 4천, 남죠. 4천이 남는다. 이거 따서 갚아야 한다. 본인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래서 바로 업비트에 있는 950만 원도 추가. 바로 해외 거래소로 입금합니다. 해외 거래소 보낸다는 이제 코인 선물을 그쵸.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 27,000불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반드시 따서 갑니다. 따서 갚는다. 하지만 결과는 다들 뭐 이게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27,000불이 한 뭐 일주일도 안 됐겠죠. 한 5일 정도 가량 지났을 때 14,000불이 됩니다. 절반만 갖는다 나는. 타노스를 만났고요. 5일 동안. 14,000불이 되면서 이 금액은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7,000을 날렸네요. 대출 받은 돈. 이때 굉장히 사실 현실 감각이 없었어요. 아, 이거 뭐 상황 파악이 잘 안 돼. 내가 받은 9천만 원, 갚아야 될 돈은 1억 200만 원. 네. 근데 그게 2천만 원이 됐다.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성을 여기서 갑자기 이거 잘한 선택이에요. 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네. 2천만 원을 출금합니다. 다시. 원래 같았으면은 당연히 또 2천만 원으로 쇼부로 쳤겠지만 생각해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2천만 원을 다시 출금하게 되면서 네. 결국 약 대출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안 되는 시점에 마이너스 7천만 원. 네. 마이너스가 안 보이네요. 마이너스 7천만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네. 투자 인생 마이너스 1억을 달성. 이게 현재 상황인 거죠? 현재까지. 이렇게 현재 생각이 되고 현재 그럼 또 이 이후에 잠깐. 계획이 있나요? 잠깐 한 네. 3일 정도 네. 여러 많은 생각과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네. 3일 정도 현생을 살다가 다시 일어나야겠다. 나 다시 일어나야 된다. 또 다시 일어나나요 여기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거 갚아야 된다. 따서 갚아야 된다. 근데 2천만 원을 가지고 사실 이 7천만 원을 복구하기가 쉽습니까? 안 쉽죠. 바로 근데 또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레버리지를 또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장에 있는 네. SOXL이라는 네. 잠깐 설명 요약을 해주시자면 뭐 이제 미국 반도체 회사들의 뭐 가격을 주가를 따라가는 거죠? 주가를 따라가는 SOXX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에 3배 레버리지 ETF를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10% 오르면 30% 오르는 그쵸. 그런 느낌의 3배 느낌. 따서 이장 SOS에 또 이제 2천만 원을 다 받는. 아니 이때 1천만 원 결국 1천만 원 받습니다. 네. 왜냐면 얘 또 이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 분할 매수를 하게 돼. 안 하던 분할 매수를 하고 안 하던 분할 매수를 하니까 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얼마에 사셨죠? 1,000만 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거를 약
200만 원어치 지금 구매 중인데 네, 소유는 1200만 뭐 원. 평균 달러는 10.1달러. 현재 가격은 현재 가격 볼까요? 화면을 비춰주시죠. 현재 가격은 이 시점. 뭐 나쁘지 않네요. 현재 가격 지금 뭐 한 플러스 요 캠이 여기 있습니다. 뭐 잘 보시면 뭐 플러스 2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고 현재 상황이고. 결국 이렇게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남은 계좌에 있는 돈 150만 원 다시 또 해외 거래소 가서 3일 만에 청산. 요게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 지금 상황인데 여기까지가 제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미장에 네. 2천만 원 내 계좌에 오늘 월급을 받아가지고 오늘 또 월급 좀 많이 받아서 지금 계좌에 한 700 정도 있고 갚아야 될 돈은 근데 이제 한 달에 170씩 5년 60개월 남아있는 상태다. 갚아야 한다. 확실히 인생을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고요. 계획이 있을까요, 미래에? 그래서 제 이제 미래 계획은 네. 진짜 이제는 안 한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한 진짜 코인 선물 절대 안 하고 제가 이제 뭐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월세도 서울 살아요. 또 서울 살아가지고 월세도 비쌉니다. 월세도 비싸, 밥값도 비싸. 정신 차려보니까 저는 저에게 쓴 돈이 없더라고요. 옷도 유니크로 입고 다니고 아무튼 한 달에 월세랑 울지 마시고요. 월세랑 대출 네. 그리고 뭐 각종 그냥 핸드폰비 고정비 그럼 다 하면 그러니까 제 생활비 빼면은 일단 한 달에 250일 마이너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한 달에 250 마이너스 하고 시작하고 뭐 저걸 삶을 영위하긴 해야 되니까 뭐 쓸 거 쓰고 하면은 계산을 때려보니까 한 달에 50만원 저축 가능하다. 50저축 한 달에 50만원 저축 가능하다. 네. 그래서 50씩 1년 저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600만원이죠? 100이죠. 5년 저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3000이죠. 3천이죠? 근데 제가 월급만 받지 않고 뭐 성과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뭐 5년 동안 성과급 착실히 하면은 모으면? 확실히 모으면은 4000, 5000. 뭐 1년에 성과급이 그래도 2천만원 정도 언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5년 하면은 뭐 대충 성과급 여러 뭐 번 받고 여러 번 받고 뭐 사서 하면은 그래도 6000. 대출 만기 32살 4월 17일에 현재 소유한 나 1억은 있을지도? 가뿐하겠는데? 항상 가뿐하네요. 근데? 주마이 형님은. 실제로 뭐 계산 때리면 가뿐합니다. 그쵸. 이대로만 유지해. 가뿐하겠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생각을 되냐? 새로운 트랙 물어봅니다. 야, 32살에 1억. 1억 좀 넘으면 나쁜 거 아니죠? 그래도 뭐 평타. 괜찮지 않냐? 그리고 크론투도 뭐 그렇게까지 망한 건 아니었네? 뭐 이렇게 말도 하게 되고 뭐 저도 또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뭐 안 꼬랐으면 2억이 있었겠지만 뭐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되냐? 그럼 라스트 댄스? 라스트 댄스가 있어서 지금 살짝 고민 중이다. 이쪽으로 좀 치중하긴 했는데 네. 아직은 그럼 모르죠. 아직은 모르지만 결정된 부분은 없고. 제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미장에 들어가 있는 네. 2천만 원이 네. 빠른 시일 안에 네. 빠른 시일 내에. 네 3천 최소 3천은 만들고 요거 기다렸다가 3000이 되면. 만들고 근데 뭐 그 3천이 안 돼도 이해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만들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조금 하면 해주면 바로 다시 선물 현장에 들어 힐 때. 바로 코인 선물로 가서 따서 합니다. 풀매수 가겠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돌아온다. 메꾸겠다. 이런 거창한 계획이. 이런 계획이 현재 있습니다.
네, 이런 계획이 있고, 사실 이번 계획은 좀 리스크가 있게 하죠. 리스크가 있고, 굉장히 기마이지만, 기마이하지만 굉장히 기마이하지만, 계획은 팽창하다. 계획은 이론상으로 완벽하다. 싸워볼만 하다. 이론상으로 싸워볼만 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와 미래 계획을 들어봤는데 사실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효자고 그죠? 뭐 하자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범생이자 명문대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당연히 이건 가족도 모르는 사실이고 뭐 모르죠. 여자친구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모르고 모르죠. 혹여나 알게 됐을 때 어떤 혹여나 알게 대처 사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그분도. 그런 굉장히 네. 많은 플랜이 있다. 대처 방법이. 근데 이 플랜 중에 네. 제가 또 이제 결국 이 플랜에 저를 투영해야 돼요. 그쵸, 들어가. 난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게 증명이 이렇게 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대처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네, 그쵸. 그래서 사실 원래는 뭐 마이너스 2, 3천 꼬랐을 때는 네. 그냥 취업하고 1년 해외여행도 유럽 한 달에 한 번씩 다녀오고 아, 뭐 클럽도 가고 여기서 그쵸. 저는 클럽을 살아서 한 번도 안 가보긴 했습니다. 클럽 발동을 다 뭐 이루죠. 그런 거 해서 날렸다. 그냥 가볍게 그냥 날렸다. 괜찮다 쓸 거 썼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금액이 1억이 되다 보니까 이게 힘들기가 쉽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날리기가 쉽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이 있는데 네, 1번. 1번은 사실은 대학생부터 지금 뭐 사회 초년생 때 창업을 했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1억에 마이너스 1억의 빚을 지고 있다. 받게 되었지만 괜찮다. 많은 경험과 인생을 깨달음은. 배웠다. 아, 이게 1번 계획. 이런 수가 있는데 아무리 창업을 해도 1억을 날리나. 심지어 제가 뭐 사업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IT 업계에 있으니까 뭐 1억에 날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그 2번 계획. 이번 계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소카를 렌트해서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왜냐면은 이제 대학생 때 소카를 렌트해서 뭐 다니다가 포르쉐를 나갔다. 근데 보통 먹은 것도 아니고 부셨다. 옆치기를 해서 다리 밑으로 떨궜다. 그래서 전액 보상하게 됐다. 그런데 그 차주가 내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1억에. 매달 170만 원씩 갚아라 라는 루트가 있고요. 뭐 또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짬뽕이에요. 뭐 딱 포르쉐 말고 이제 뭐 벤츠를 받고 창업도 하고 창업도 해외도 다니고 많은 걸 하셨네요. 전세 사기도 당하고. 아, 전세 사기 좋네요. 전세 사기가 진짜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 하면은 이제 당한 사람들이 보통 제가 좀 주변에 많이 들어보니까 네. 뭐 이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게 되면서 법적 지식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제 저희 꼬치꼬치 들어올 시 대답할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이런 계획이 있고 아니면 네. 나 지금 S&P 500 들어가 있다. 매달 노후를 위해 70살까지 살 거야. 미리 좀 대출 60살, 땡겼다. 60살까지 살 거니까 땡겼다가 아니고 나 지금 S&P 500 사고 있다. 이거 못 뺀다. 나 이거 절대 노후 될 때까지 안 뺀다. 아, 요렇게.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뭐 그래서 빨리 그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요 지금. 그럼 일단 다양한 게 있는데 또 질문들이 말씀을 드릴 예정인가? 뭐 가족분들이나 여자친구 이런 가까운 사람. 전혀 계획은 말할 계획 없지만 혹시 걸렸을 때 대처법이죠, 이거는. 그쵸 걸렸을 때 대처법이고 남모르게 걸렸을 때. 일단 부모님에게는 당연히 말할 수가 없고요. 부모님이 알겠죠. 또 지금 또 가정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기 집안 때문에 경제 상황 좋지 않기 때문에 절대 사실 또 말할 수 저도 없고. 또 가족을 위해서 쓴 돈도 꽤나 있고 마이너스에 포함하지 안 시켰지만 그 뭐 돈은 그런 것도 투자에 떠나서 가족을 위해 쓴 돈도 또 있으시고. 이제 저희 뭐 가족에서도 이런 투자 쪽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전이 있기 유전이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말할 수 없고. 가족에게 말할 수 없다. 우리 엄마 쓰러진다. 아, 근데 뭐 네, 그런 상황이 있고 만약에 뭐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32살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사실 오픈을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그러면 오픈을 해야 되니까.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사실은 할 말이 있다. 근데 내가 좀 투자를 잘못해서 뭐 어느 정도 잃고 뭐 이런 것들은 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들은 바 이게 굉장히 영상이 길어져서 좀 죄송한데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속보를 얻은 바에 의하면 이런 네. 과감한 투자를 하시고 항상 1억 대출 이런 거의 뒷배가 항상 부잣집 딸을 만나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저도 아직 커버해 줄 수 있는 지금 요 시점에 교제하고 있는 해명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지금 같아요. 교제하고 있는 친구가 여인이 정확한 건 모릅니다. 사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꽤나 뭐 잘 사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근데 뭐 그런 거를 뒷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뒷배까지는 사나이 김아이가 그거 그런 거 뒷배로 생각하지 내 앞가림은 내가 한다. 마이너스 하지만- 지금 근데 내심 혹시나 혹시나 갚아주나? 근데 뭐 혹시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제가 같이 뭐 결혼하고. 잘하고 하면은 또 그쵸, 또 혹시나 그런 상상 정도만 그냥 하고 음. 있는 상황이고 뭐 크게 기대하는 건 없고 그런 기대 없고 나는 어차피 뭐 지금 내가 뭐 갚아내고 있을 수 벌어도 있으니까. 뭐 32살까지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으니까 나 감내할 수 있다. 근데 갑자기 또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제가 솔라나로 그래서 마이너스 1,700만 원 하게 됐는데 네. 지금 그거 그냥 네, 들고 있었으면 입후법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그냥 들고 있고 핸드폰 부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마이너스 현재 700이 플러스 1,000만 원이다. 그럼 그 후에 생길 마이너스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쵸? 그냥 나 지금 계좌에 1억 있다. 마이너스 그래서 200. 가끔 이제 저도 떠나보낸 녀석이지만 매일매일 매시간 아니 30분에 한 번씩 가격을 확인해요. 전 여친 같은 경우는 볼 때마다 호흡이 곤란하다. 저는 이 호흡이 곤란하다. 뭐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온다. 이런 것들 사실 전혀 공감하지 못했었는데 공황장애 굉장히 호흡이 어려워지고 불규칙해지고 굉장히 좀 힘듭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지만 또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저는 또 어떻게든 이겨낼 거잖아요. 구할 거기 지금 때문에 인생 망하는 과정이지만 인생 부활하는 과정 결국 찍으러 오실 거 저는. 근데 뭐 일단은 스타트가 안 좋긴 하죠. 20살 시작 뭐 사회초년생 시작이 스타트가 많이 안 좋긴 한데 이겨내시고 이제 그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20대 남자의 인생 망하는 과정이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대출 받아서 한 달 만에 코인 선물로 잃어서 빈털털이 됐다. 이거 사실 어디 유튜브나 어디 뭐 커뮤니티 글에서 볼 만한 일인데 그걸 해냈다. 내가 했다. 그게 막 도통하고 막 평소에 그죠. 행실이 안 좋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굉장히 모범생. 저는 뭐 저를 앞가림할 자신이 있고 효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동나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결국 코인 해도 된다. 다만 코인 선물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좋은 결론이 나왔네요. 돈을 피같이 여겨라. 순수 조언인 거죠? 순수 이거? 조언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그럼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채팅은 다 치신 것 같고. 그럼 오늘 이제 인생 망하는 과정 솔직히 좋은 일로 초대된 게 아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또 복나더 분들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쵸. 이런 수컷도 있다. 세상에 많은 수컷이 있다. 이런 점을 알려주시기 위해 먼 길 와주신 서울에서부터 나치판까지 와주신 이리 제 수컷 초대석이자 20대 인생 망하는 과정에 참여해주신 김아이 형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혹여나 이거 보고 있는 복나더 분들 많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고 혹여나 자기의 이야기도 하고 싶다 하면은 댓글에 초대석에 나가고 싶다 이런 인사 드리면 좋겠고 그럼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마디 인사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사실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지금 20살에 적지 않은 금액, 20살 중반에 적지 않은 금액을 잃게 됐는데 전 다시 어떻게든 일어날 거고 그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여기 찾아와서
부활 과정. 부활 과정을 또 알려드리면서 꼭 나중에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대 인생 망하는 과정 2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